제가 만드는 영상들마다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삼각대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조명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녹음은 무엇으로 하는지 등등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한 댓글들인데요. 그동안 리뷰 영상을 제작하기도 바쁜 시기인지라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제가 왜 이런 장비를 선택했는지,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시나브로가 사용하는 장비들. 유튜브 영상 제작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현재 후지필름의 X-T4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롭 바디임에도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바디만 209만원이 나는 꽤나 비싼 축에 속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렇다면 시나브로는 어떤 이유에서 소니나 캐논이 아닌 후지필름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이었는데요. 저의 메인 컨텐츠가 테크 리뷰인데 사실 이런 테크 리뷰 채널 같은 경우엔 영상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였어요. 사실 제가 많이 느리게 올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의 퀄리티는 높으면서도 작업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보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데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실 색보정을 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지필름 카메라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컴퓨터에서 따로 색보정을 할 필요 없이 색보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꽤 큰 메리트였습니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특히 클래식 네거티브라는 필름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든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위블 액정이었는데요. 제가 셀프 촬영용 카메라를 고를 때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바로 이 스위블 액정이거든요. 플립형 액정도 충분히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스위블이 플립형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캐논 정도만 이 스위블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소니, 후지필름, 파나소닉 등등 대부분의 카메라 회사들이 이 스위블 액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게 가장 나은 방식이라고 사실 인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AF 부분인데 초점을 잡는 속도는 빠른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워블링 현상이 사용을 하면서 눈에 많이 거슬렸어요. 한번 잡고 있으면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놔버려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솔직히 카메라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과한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소니 알파 6400, 캐논 90D 정도의 스펙만 돼도 제가 찍는 영상들의 퀄리티는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렌즈는 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1855 번들 렌즈에 35mm f1.4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번들 렌즈의 특징이 뭐냐면 조리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보통 f3.몇에서 5.6 정도로 되게 어두운 편인데 이건 f2.8에서 f4까지거든요. 그래서 번들 렌즈 치고는 굉장히 조리기가 후한 편이고 화질 자체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극도로 어둡거나 보케 효과를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 렌즈 하나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은 35mm 단렌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각대거든요. 제가 일단 이 렌즈를 처음에 구매한 이유는 이뻐서였어요. 보통 렌즈 후드는 원통형 플라스틱 렌즈 후드가 많은데 이건 사각 메탈 후드거든요. 근데 이게 T4와 결합을 했을 때 보이는 디자인이 솔직히 저는 이거에 반했습니다. 화질이 어떻고 조리기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 이 디자인에 빠졌어요. 화질 자체도 되게 좋은 편이긴 한데 이 렌즈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 자줏빛이 끼는 색수차라든가 화질이 약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렌즈 소음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제 생각엔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35mm 1.4 렌즈를 리뉴얼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보통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남기기 위한 영상들이 많은데 그럴 때 시각적인 영상만큼 중요한 게 바로 소리거든요. 솔직히 영상미가 극대화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메라보다는 마이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녹음기는 소니의 TX65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좋은 점이 그냥 옷에다가 집어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달았다는 게 티도 잘 안 나고 음질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녹음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녹음한 걸 옮길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허브를 연결하고 거기에 또 케이블을 연결해서 녹음 파일을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녹음기를 바꾸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이폰이었습니다.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유튜브 장비 같은 거를 찾다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좋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사지 말고 폰카로 찍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꼭 카메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 아이폰의 마이크가 생각보다 음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아이폰 녹음기로 모든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한 다음 USB 선 연결 없이 에어드롭으로 녹음 파일을 바로 맥북으로 쏴버릴 수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만 음질 자체는 되게 좋기는 한데 팝필터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비읍이나 피읍 발음을 낼 때 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땐 면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하거나 스타킹을 폰에 감싸서 녹음하면 소리가 깨지는 것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에 보면 스타킹을 팝필터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방금 제가 맥북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맥북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스타벅스에 가기 위함이었어요. 파이널 컷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기술적인 그런 걸 제외하고 제가 파이널 컷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일시불로 지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프로는 구독형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할부의 개념인데 저는 할부로 물건 사는 거를 정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시불로 치르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이 파이널 컷 프로는 한번 지불을 하고 나면 평생 동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꿀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파이널 컷 단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36만 9천 원에 파이널 컷을 구입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 교육용 번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엔 파이널 컷에 로직, 모션 등등 5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건데 이게 가격이 24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한 개를 30만 원을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이 교육용 번들을 구매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파이널 컷을 이용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육용이라고 어떤 제한이 있거나 특정한 기능을 못 쓴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제도 학생 인증과 같은 절차 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제가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라이센스를 읽어보면 교육용 번들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금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따로 제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저도 여태까지 제지는 없었고요. 다만 알아는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려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제가 정말 화나는 순간이 바로 프로그램이 멈출 때였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자체가 애초에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프로로 4K 작업을 하다가 정말 작업물들을 몇 개를 날려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시간마다 자동 저장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처 저장하지 못한 부분은 날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파이널 컷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저장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파이널 컷을 끄면 그게 바로 저장이에요. 안 꺼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직관적인 UI, 마그네틱 타임라인, 프로레스 편집 등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각대와 조명인데요. 삼각대 같은 경우엔 저는 꽤 많이 구매를 하고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나마 여러 개의 삼각대를 구매하고 실패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처음부터 좋은 걸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용 삼각대를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현재 시루이라는 회사의 VHD-2004 삼각대 VH10 볼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헤드와 삼각대를 같이 묶어서 파는 건데 볼헤드만 따로 구매할 수 있기는 해요.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VH10 볼헤드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빌드 퀄리티가 마음에 들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딱 봐도 어딘가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어요. 거기에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트 움직임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다만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플레이트를 카메라에 꽂아놓고 고정할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꽉 조이려면 항상 동전이나 팔각 렌치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삼각대와 볼헤드의 무게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처럼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조명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영상용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케아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각도를 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구입을 했고, 전구 같은 경우엔 9W의 세곤도 3000K짜리 필립스 전구를 사용합니다. 정말 동네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밤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구를 켜고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를 형광등에 맞추거나 세곤도를 4300K 정도로 맞추고 촬영을 하면 늦은 저녁에 아늑한 느낌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다만 카메라에 따라 색감이 다 달라서 후보정에서 세곤도를 조절하거나 마젠타를 조금 빼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문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리얼 프로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비에 대한 허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장비에 비하면 많이 초라한 장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쥐어짜면 유튜브에서는 꽤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돈으로 뽑아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정해진 예산과 잘 맞춰서 구매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의 테크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